자, 환자분, 이제 통증 주사 놓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서 허리, 목, 어깨, 무릎, 손목, 발목 아파서 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이제 통증 주사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본 적 있으시지요? 그때마다 이렇게 주사 맞고 나았던 좋은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데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도 많으실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 허리뼈 닥터리가 통증 주사 치료에 대한 알고 싶은 모든 것을 11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 따라오십시오. 통증 주사는 도대체 언제 주사를 맞는 것일까요? 주로 만성 통증, 염증성 질환, 이거는 급성이겠죠. 그럴 때 통증 주사를 합니다. 특히나 허리, 목,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문제일 때, 그리고 어깨,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관절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근육이 아픈 근막 통증 증후군일 때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신경통, 여러 부위가 신경이 다 있잖아요. 이상한 신경통이 생겼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 통증 주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강내 주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네 번째, TPI 주사, 트리거 포인트 주사라고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감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요렇게 5가지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종류 요 5가지만 알면 그 안에서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보면요.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목이나 허리, 척추신경의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것을 씻어내고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 관절강내 주사는요. 어깨나 무릎 같은 발목도 그렇고요. 팔꿈치도 그렇고 관절염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데요. 스테로이드나 마취약 또는 골수줄기 세포 주사도 이러한 방식으로 다 놓게 됩니다. 세 번째, 신경 차단술은요. 허리신경뿐 아니라 목신경, 얼굴신경, 다리신경, 발신경, 복부신경, 등신경 등 다양한 특정 신경의 통증 신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TPI 주사는 트리거 포인트 주사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트리거 포인트가 뭐냐면 근막 통증 증후군일 때 근육 안에 긴장되어서 뭉쳐있는 그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풀어주는 주사입니다. 사투리로 쪼순다 하죠. 그 포인트를 쪼수는 그런 주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감신경절 차단술이 있는데요. 요거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주사는 아니에요. 근데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이게 사용됩니다. 목, 등, 허리까지도 되죠. 그래서 각각 통증의 양상과 목적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꼭 통증 전문의에게 진료 후 필요한 주사입니다. 세 번째 질문, 통증 주사 아픕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환자들이 처음 걱정하는 게 아플까 봐인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훨씬 덜 아픕니다. 주사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한번 따끔하면 금방 끝나는 시술이니까요. 약간 견딜만한 수준이니까 이번 한 번만 약간 참아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나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효과 발현 시기는 주사의 종류와 개인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딱 떨어뜨려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대부분 환자들은 시술 직후부터 통증 감소를 경험하고요. 그러고 2, 3일부터 효과가 더 좋아지게 되죠.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는 일주일, 2주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무릎이나 어떤 주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맞고 나서 조금 하루 이틀 더 불편한 주사도 있습니다.
5번째, 부작용은 없나요? 모든 의료 행위가 그렇듯이 통증 주사 치료도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이니까요. 주사 부위가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하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혹시 출혈, 혈종도 생길 수 있고 알러지 반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에 따라서. 그런데 주사 약제에 상관없이 조심해야 될 거는 감염. 이거는 주사 맞고 나서 손을 너무 대거나 샤워하지 않거나 그런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통증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에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낮아지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항상 철저하게 소독하고 정밀하고 숙련된 전문의가 시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통증 주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 횟수는 환자의 상태, 원인, 이전 치료에 대한 그 반응이나 횟수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 3-4번만 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요. 환자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하면 더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연골 주사가 5번짜리가 있죠. 6개월에 5번짜리. 그거일 경우에는 1년에 10번까지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스테로이드는 3-4번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을 피하는 게 좋고요. 신중하게 통증 주사 치료 계획을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국소적으로 사용할 시에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피부 변색도 생기고 감염도 생기고 근육 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적으로는 면역력이 너무 저하되겠죠. 골다공증도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혈당이 상승할 수도 있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까지도 생기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지요. 치료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네,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기저질환, 그런 약물 목록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항혈전제 같은 거는요, 꼭 말씀해 주시고요. 시술 당일은 가볍게만 식사하시고 편한 옷차림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시술 후에는 운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려해서 오시고 내가 치료를 잘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오십시오. 8번째, 치료 후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시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술 후에 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음주, 목욕, 과격한 운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보통 24시간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고 그 후부터는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물리치료랑 같이 치료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보통 통증주사랑 물리치료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통증주사로 급성염증을 감소시킨 다음에 그 시간을 벌어다 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치료를 통해서 근막을 풀어주고 도수치료를 하면서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인 통증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효과와 지속기간은 주사 종류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너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더 오랜 기간 통증 감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이유는 통증이 감소된 사이에 말했듯이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통증 주사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진단명, 시술 종류, 그리고 환자의 보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약물을 써야만 된다면 좀 그거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보험 적용 여부는 진료 후 안내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통증 주사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개인의 상태에 따라 무엇이 적합한지, 치료 시기는 어떤지, 효과는 어떤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급하게 통증이 왔다, 혹은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통증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